노인생활지원사 1급 과정, 제6강, 노인복지와 상담, 그리고 지도사의 전문성 돌봄을 넘어 존엄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생활지도사 과정의 마지막 강의로 복지와 상담, 그리고 지도사의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지라는 단어는 자주 듣지만 그 본래 의미를 묻는다면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웰페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입니다. 노년기의 복지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지 정책의 흐름과 상담의 실제, 그리고 지도사로서의 태도와 윤리까지 함께 살펴보며 사람 중심의 복지를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개념 보호에서 자립으로. 노인복지는 한때 보호의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을 사회의 약자로 보고 국가와 가족이 돌봐야 할 존재로만 여겼죠. 하지만 현대 복지는 다릅니다. 이제는 노인을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합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이트입니다. 그렇기에 복지의 목표는 단순히 생활비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는 것, 즉 자립입니다. 노인복지의 철학적 기반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인간 존중, 누구나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2. 사회연대, 사회는 약자를 함께 지켜야 한다. 3. 자율과 참여, 복지는 개인의 선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바로 노인복지의 뿌리입니다. 노인복지의 역사적 흐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생활보호, 시설보호 중심이었죠. 2000년대 이후에는 재가복지집에서의 돌봄가 확대되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돌봄의 범위가 가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복지는 보호에서 자립으로, 시설에서 지역으로, 수혜에서 참여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노인복지의 3대 축. 1. 경제적 복지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2. 건강복지 장기요양보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등. 3. 사회복지 복지관, 평생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건강을 지탱하고 건강이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사회 참여가 다시 경제적 활력을 불러옵니다. 지도사는 이 세 가지 복지의 고리를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복지의 현장, 따뜻한 행정의 시작. 복지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온도는 사람이 전합니다. 행정은 문서로 일하지만 현장은 눈빛과 손길로 움직입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노인은 행정 서류보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에 더 반응합니다. 어르신, 지난번보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 짧은 인사는 복지의 첫걸음입니다.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도 현장에 있는 지도사도 모두 한 사람의 인간적 존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현실과 과제.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는 꾸준히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세대 간 불평등, 청년과 노년의 복지 예산 갈등. 2. 도시와 농촌의 격차, 지역별 복지 접근성 차이. 3. 시설 인력 부족, 돌봄 노동자의 피로와 감정 소진. 4. 복지 전달 체계의 복잡성, 여러 기관 간 협력 미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돌봄과 현장 중심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도사는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의 실제 욕구를 행정 시스템에 전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 상담의 의미,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
이제 복지의 핵심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인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정서적 고립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상담의 목적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힌 문을 다시 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지식을 말하기보다 공감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상담의 주요 영역. 노인 상담은 상황에 따라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심리상담 우울, 상실, 죽음 불안, 자존감 저하 등. 2. 가족상담 자녀와의 갈등, 고부관계, 가족 내 의사소통 문제. 3. 사회적 상담 친구 상실, 사회활동 단절, 소속감 회복. 4. 경제적 상담 연금, 부채, 재정 문제. 5. 건강의료 상담 만성질환, 요양, 돌봄 연계. 상담의 첫 단계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읽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본 원칙 경청, 공감, 존중. 노인 상담의 3대 원칙은 경청, 공감, 존중입니다. 경청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을 듣는 것입니다. 공감은 이해한다가 아니라 같이 느낀다입니다. 존중은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사는 조언자가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 라는 말이 노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심리 유형.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노인의 심리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의존형. 늘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주길 바람. 어르신이 직접 결정하신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2. 무력형. 이미 포기한 상태. 다 필요 없어. 어르신이 예전에 좋아하시던 일은 뭐였죠? 3. 분노형. 가족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경우. 많이 속상하셨죠?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4. 회피형. 대화를 피하거나 감정을 숨김. 괜찮으시죠? 보다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처럼 말의 선택 하나가 상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전문 상담 기법. 지도사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담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 예아니오보다 어떻게, 왜로 시작하는 질문. 반영과 명료와 그 말은 이런 뜻이시군요. 요약과 피드백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이시죠. 침묵의 기술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가 생기는 시간. 상담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용기입니다. 지도사의 자기관리 돌봄을 지속하는 힘. 복지와 상담의 현장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소모적입니다. 지속적인 감정 노동과 책임감은 지도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기관리 셀프-케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 감정 소진 예방. 일의 경계 정하기, 쉬는 시간을 정식 업무로 포함하기. 2. 감정 표현 훈련. 동료와 감정 공유, 슈퍼비전 활용. 3. 신체 관리. 수면, 식사, 운동의 루틴 확보. 4. 정신적 충전. 명상, 독서, 자연과의 시간. 5. 전문성 유지. 지속적인 교육, 세미나, 사례 공유. 지도사가 스스로 건강해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직업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노인 생활 지도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윤리의식이 곧 신뢰의 기반입니다. 비밀 보장. 상담 내용 외부 공유 금지. 공정성. 편견 없이 대하기. 전문성 향상. 지속적 자기 개발. 협력의 윤리. 다른 전문가와의 협업 존중. 지도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기관의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례. 이야기를 들어주는 복지. 한 복지관의 상담실에 늘 같은 시간이면 찾아오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우리 아들은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어느 날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안 오지만 어르신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드님에게 닿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상담실에 와서
오늘은 나도 편지를 써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복지란 이런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결론, 돌봄을 넘어 존엄으로.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의 노인 생활 지도사로서 수많은 어르신의 인생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입니다. 상담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예술입니다. 윤리는 규칙이 아니라 신뢰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의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존중하는 사회다. 오늘 이 마지막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현장에서 누군가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는 관계의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노인 복지의 역사와 정책, 상담의 철학, 지도사의 윤리를 다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복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복지는 서류로만 존재할 때는 제도이지만 사람의 목소리로 옮겨질 때 문화가 됩니다. 노인 생활 지도사는 바로 그 문화의 전달자입니다. 즉, 정책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감정의 통역자이기도 합니다. 복지의 진짜 시작 듣는 사람의 등장. 한 노인이 복지관을 찾아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대신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라고 묻는 순간 복지는 시작됩니다. 복지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듣느냐로 완성됩니다. 노인의 말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의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도사는 그 이야기를 행정 언어로 바꾸지 않고 사람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복지 전달자의 역할, 제도와 감정의 사이. 노인 복지의 현장은 언제나 제도와 감정이 맞닿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눈으로 보면 꼭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도사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조정자입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정확해야 하지만 복지는 따뜻해야 합니다. 정확함과 따뜻함이 공존할 때 그제야 복지는 진짜 작동합니다. 복지관 요양기관 지자체의 협력 구조. 복지는 하나의 기관이 아닌 연결의 시스템입니다. 노인복지관, 요양기관, 지역센터, 보건소, 지자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한 사람의 노인을 위해 움직입니다. 지도사는 이 구조의 중심에서 정보를 연결하고 중복 지원을 막으며 서비스의 빈틈을 찾아 메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사는 지역 자원 지도 리소스 맵을 상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어떤 병원, 복지센터, 민간단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항상 알고 있어야 어르신의 SOS를 즉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심리학 의존과 자립의 균형. 복지는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자립을 촉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자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도와주면 의존이 생기고 너무 자유를 강조하면 방임이 됩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의존을 통해 자립을 준비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대신 떠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나누며 함께 먹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청소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 청소 모임을 만들어 사회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복지의 심리적 설계입니다. 노인 상담의 확장, 감정의 지도 읽기. 노인 상담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읽는 기술입니다. 노인의 분노 뒤에는 상실이 있고 무기력 뒤에는 외로움이 있으며 자존심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사는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 그 말을 꺼내는 표정, 호흡, 침묵의 길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저스 씨 라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상담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즉, 지도사는 치료자가 아니라 환경 조성자입니다. 상담에서 마주치는 감정 노동. 상담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깊이 고됩니다. 매일 누군가의 슬픔과 분노를 듣는 일은 정신적 소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자기 돌봄 셀프 마이너스 케어이 필수입니다. 상담일지를 쓰며 감정을 정리하기. 동료 간 슈퍼비전 상호 피드백 진행하기. 감정이입이 과도할 땐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기. 지도사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아야 오랫동안 타인을 돕는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례 손을 잡아주는 복지. 충북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식사 배달을 받을 때마다 이제 이런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식사 대신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 문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례는 복지의 본질이 제공이 아니라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복지는 행정이 아니라 손을 잡는 일입니다. 윤리의 세부 원칙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경계의 윤리 감정이입과 사적 개입의 경계 유지. 함께 공감하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2. 정보의 윤리 사진, 음성, 기록의 외부 유출 금지. 사례는 공유하되 인격은 보호한다. 3. 언어의 윤리 무심한 표현도 폭력이 될 수 있음. 할머니보다 어르신 성함으로, 관리보다 지원으로 표현하기. 이 세 가지는 지도사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선입니다. 노인 상담의 발전 방향 전문화와 융합. 앞으로의 노인 상담은 다학제적 접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 복지 상담, 의료 상담, 법률 상담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어르신의 우울 상담은 의료복지 연계로, 부부 갈등 상담은 가족복지 심리 상담 연계로, 경제 상담은 금융복지 법률 상담 연계로. 지도사는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각 전문직 간의 조정자 코오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지와 기술의 결합 디지털 전환의 시대. 최근 복지 영역에서도 AI, IoT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상담 플랫폼으로 감정 상태를 기록하며 AI 챗봇이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따뜻함은 더 중요해집니다. 지도사는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되 대체 수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복지 함께 사는 마을로. 앞으로의 복지는 시설에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노인이 이웃과 함께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도사는 마을 복지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복지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를 노인 모임 장소로 지정, 자원봉사자가 건강 체크를 정기 방문, 주민이 함께 여가 프로그램 기획.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입니다. 복지 실무의 현실적 어려움. 현장 지도사들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어려움은 과중한 행정 업무와 감정 노동의 이중 부담입니다. 행정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빼앗기고 실제 어르신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은 업무 분담 체계와 감정관리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도사 개인은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일해야 합니다. 복지 리더십 지도사의 자기인식. 좋은 지도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 편향, 가치관을 성찰하지 않으면 도움이 오히려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지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고 신뢰를 쌓는 힘입니다. 즉, 내가 옳다가 아니라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보겠다로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전문성의 완성 학습하는 실천가. 현대 복지는 매년 변화합니다. 정책이 바뀌고 서비스 기준이 새로 생기며 노인의 욕구도 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미나 사례 연구, 자격갱신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전문성의 유지이자 윤리의 실천입니다. 지도사의 미래상 통합적 복지 디자이너. 미래의 지도사는 단순한 상담가가 아닙니다. 복지 심리 문화 기술을 통합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삶은 복합적입니다. 경제, 건강, 관계, 주거, 심리 그 어느 것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종합적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 일지에서 배운 한 문장. 한 노인이 퇴소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도록 허락해줬어요. 이 말은 지도사라는 직업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복지는 돕는 일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결론, 존엄을 잇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시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지도사는 행정가이자 심리상담가이자 철학자입니다. 노인의 한숨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제도와 연결해주는 존엄의 통역자입니다. 복지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바꾸는 복지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